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자, 이슈픽의 주제,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이것의 최저 수준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의 효과, 임금 격차가 완화하고 소득 분배 개선에도 기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올해도 벌써 이것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뭐 이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네.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 맞습니다. 맞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법정 최저임금.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에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슈픽에서 총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때는 처벌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걸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이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이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 321만 5천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못 받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5.3%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그러게요. 15.3%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임금조차 받지 못한 거네요. 2001년 이래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거든요. 정말 많죠. 지난 20년간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됨과 동시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또 미만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마냥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림, 어업,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 54.8%,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 40.2%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이 농림업,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던 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때문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죠.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임금 부분부터 크게 줄였습니다. 정보통신업이나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이 평균보다 매우 낮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특히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인 네.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보호받지 못한 저임금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겁니까? 법적 처벌을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을 어긴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미지급 위반 건수 16건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지금 360만 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고작 16건에 불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된 사건도 1,048건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애초에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건 사용자가 돈을,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데도 법을 위반한 정말 얌체 같은 그런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각지대가 크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내년 최저임금도 매년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심의가 들어간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규정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지 90일 안에, 그러니까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나 최저임금 인상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에 시간당 6,470원이던 게 그 다음 해에 16% 인상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상이었죠, 그때. 네. 꾸준히 이게 상승을 하면서 5년 동안 2,690원 올랐습니다. 경영계에서는 5년간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영세업자, 자영업자 임금 지불할 능력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인상해서는 안 됩니다.
동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노동계는 소득 불균형 그리고 양극화, 물가는 너무 비싸지고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말씀해 주셨는데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짓는데 물가도 영향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지금 물가 한 4% 정도대 올라섰습니다. 고물가 상황입니다.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해서 곡물 가격 올랐죠.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 오르죠.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죠.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대외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요. 이런 상황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0%로 제시를 했습니다. 정부 목표치가 2%대 물가 상승률인데 이게 내년 말쯤 돼야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 만큼 경영계는 원자재 값 부담에 또 임금까지 올린다? 아, 우리는 못 버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동계는 아니 물가 오르는데 우리 집에 가서 그러면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냐, 임금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주장 다 이해가 되시죠?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게 아마 더 어려워서 앞으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노사 매년 이 최저임금을 두고 굉장히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만큼 더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재계가 그동안 지역과 업종에 따라서 지역별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용자의 지급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야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사람 자르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영세 상인들도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입니다. 근데 노동계 입장에선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이 된다? 아니 그러면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이거 왜 하는 거냐? 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해마다 이 차등 적용 문제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올랐는데 결국은 실현되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업종별 차등화 현행법으로 가능하거든요. 지역별 차등화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야 해서 현재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 문제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결국은 좁혀지지 않았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번에는 제가 아까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의중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만큼은 좀 결론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최저임금 제도가 잘 지켜져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정작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